네, 지금 데이 20 국어사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엄청 하기 싫어갖고 수능에 한 문제 나오는데 그냥 포기할까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또는 그 전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파트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글자 도대체 뭐야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다행히 실제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내용이 주어지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고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영역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긴장하시면서 막 나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이제 쌤이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냥 쌤이 수업하는 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완벽하게 우리 대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기로 관련 지식을 주고 나서 문제가 출제되니만큼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어의 시대별 변천으로 보셨을 때 고대국어, 전기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까지,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의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당연히 자료가 우선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이제 한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한자로 지금 사용해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의 지금 언어와 너무나도 다른 체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주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 통일신라까지는 된 소리가 없었구나 정도의 약간 상식의 느낌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된 소리는 생겼지만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라 그래서 우리 막 향가 이런 것들 배웠던 기억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음차냐 훈차냐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후기 중세국어 부분 여러분들이 봐주시게 되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본자 28자를 기준으로 창제를 해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종성에서는 그 팔종성법이라 그래서 우리 의문론에서 같이 배웠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음자의 끝, 음자를 끝소리 규칙으로 해서 발음되는 거 그녀 다리만 보여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그거 생각하시면 7개의 우리 자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때는 팔종성법이라고 해서 8개 발음이 이제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옷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모음은 7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단모음은 10개였죠. 근데 여기서는 7개였다. 그래서 의문론에 여러분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같은 것들 좀 주의 깊게 봐줘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과 연결 지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모음이 7개였다. 지금은 단모음의 개수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철 표기를 실시했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래서 우리 의문론 할 때 철자법에 기준 두지 마시고 발음되는 거에 기준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밥이 같은 경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밥 하고 이라고 쓰지만 의문론에서는 밥이라고 우리 밥이녀 할 때 그 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대로 여기서는 표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되게 유리했을 만한 시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후기 중세국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가볍게 그냥 봐주고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